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회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면 어떡할까요? A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보러 가자. 역시 보길 잘했어. 감동이야. 반면 B는 말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OTT로 볼 수 있을 거야. 기다려봐야지. 사고 싶은 차가 있다면 A는 말합니다. 이참에 큰맘 먹고 사자. B는 말합니다. 이 차를 사려면 생활비를 얼마나 아껴야 하지? 커피를 마신다면 A는 호텔 라운지에서 셀러 기분이라도 내볼까? B는 돈 아까우니까 편의점 3,000원짜리 커피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A와 B 중 10년 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오늘 함께할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의 저자 사토도미오는 부자처럼 돈을 쓴다면 쓰면 쓸수록 그 이상으로 돈이 나를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저자는 그렇게 돈을 쓰며 대부호가 되었고 자신의 꿈을 모두 이루며 두근거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돈 쓰는 법,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대부호가 되어 펑펑 돈을 쓰며 사는 것을 꿈꾸며 반드시 그것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즐겁게 사는 것에 중점을 두었죠. 즉, 모든 것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없었고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는 이야기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 역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해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자 이번에는 북극에 사냥을 하러 가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 꿈을 이루자 제트기를 타고 대기권에 가보자 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만약 지금 저에게 10억 원이 있다고 해보죠. 누군가가 나에게 절반을 맡기면 내년까지 그것을 2배로 만들어줄게 라고 말했다고 해도 저는 전혀 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 원으로 뭔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을 할 수는 없을까에 대해 늘 생각할 거예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분명히 말해두지만 저는 당신에게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법을, 다시 말해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니라 부자처럼 돈 쓰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다른 재테크 법칙이라든가 성공 노하우를 담은 자기계발서와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돈은 당신을 따라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 이론이 대뇌 생리학이나 생물 진화론 등의 과학적인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역사상 돈을 사용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풍요롭게 생활하고 싶다는 욕망은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이미 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풍요롭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이미 뇌에 깔려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는 닮은 듯 하면서 전혀 다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크게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대부호라 칭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마음가짐만은 대부호입니다. 저는 자산가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타지에서 가난한 생활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고생해 본 적은 없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담하게 돈을 씀으로써 이룰 수 있는 큰 꿈은 자주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도 저는 계속 돈이 들어올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런 선순환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당신도 이 사고방식을 지닌다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손에 들어옵니다. 인간의 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반드시 손에 넣게끔 하는 시스템이 깔려 있는데요. 우리의 뇌 안에는 자율신경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뇌 변형계라고 불리는 부분에 우리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를 내장에 태어납니다. 사실 자동 목적 달성 장치의 원리는 우리에게 꽤 친근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어떻게 가야 하나 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역까지 걸어서 지하철을 타고 러시아어에서도 최소한으로 환승하는 등 거의 무의식적인 발걸음으로 회사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자동 목적 달성 장치에 출근이라는 목적이 입력돼 잠재의식이 당신을 컨트롤해서 자연스럽게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 목적 달성 장치는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매상을 높이고 싶다거나 애인을 만들고 싶어 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뇌에 감지시켜 부자가 되기 위한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이 원리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욕망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뭔가 먹어볼까 정도로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가 먹고 싶다고 생각하며 맛있어 보이는 회를 강력하게 머릿속에 떠올렸을 때 사람은 횟집에 가는 행동을 합니다. 여행 가고 싶다는 욕구도 휴가니까 어디 가야만 해, 가족을 위해 봉사해야만 해 같은 의무감으로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온천에 뜨끈하게 몸 좀 지지고 싶다, 소고기 먹으러 가고 싶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되었을 때 비로소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자가 되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겠지 라든가 사회적인 위치가 올라가겠지 또는 루이비통 가방을 몇 개나 살 수 있겠지 등 장점을 머리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벼락을 아무리 상상한들 그 자체는 어떠한 즐거움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율신경계를 움직일 만한 강한 욕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그것을 필요한 것이라고 인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으로 인해 손에 들어오는 것이나 돈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바로미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이 바로 꿈의 진짜 모습입니다.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용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게 하는 물건이나 행동을 손에 넣을 수 있어 행복해지는 것이죠.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 본질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돈의 사용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훨씬 빨리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과정이 설레고 즐겁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영국의 시인 존 브라이든의 말입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부자들의 습관을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습관이 당신을 부자로 키워줍니다. 부자의 습관이나 사고를 먼저 몸에 익힌다는 것은 부자가 되는 기쁨을 감각적으로 의식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성공하게 되면 분명 좋겠지 라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쓰는 쾌감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맛보고 체험해서 뇌가 자신을 쾌적하게 하는 요소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 중 하나는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즉, 호텔에 거주하는 거였어요. 방도 인류 수준이고 매일 호텔에서 청소도 해줍니다. 자연스럽게 부자의 생활이 구현됩니다. 거기다 제가 묵었던 곳은 1층 라운지도 있고 앞에 넓은 정원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매일 평균보다 비싼 커피를 마시며 호텔 정원을 마치 앞마당인 양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물론 호텔의 숙박비는 냈죠. 그 금액은 꽤 커서 외국의 기업 사원으로 일하는 저조차도 월급의 3분의 2는 숙박비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는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의식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저는 호텔 객실도 정원도 모두 저의 집이라고 생각했기에 방 청소도 해주고 정원 관리도 해주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만큼의 벌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빚을 지면서까지 호텔 생활을 하라고 권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부분에서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한 잔에 3,000원의 커피와 10,000원이나 하는 호텔 라운지의 커피를 생각해 보세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3,000원짜리 커피에 만족해버리는 습관이 당신에게 뿌리 박혀 있지는 않나요? 7,000원은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 또한 호텔 라운지를 이용할 기회가 한 달에 몇 번이고 찾아오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 정도의 좋은 곳에서 마시는 거니까 싼 편이야 라고 생각하며 호탕하게 10,000원의 투자가 불가능한 그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부자의 습관이란 바로 돈을 사용하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비싼 것을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에 어떤 식으로 돈을 쓰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종종 식사 대접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물론 식사 대접을 받는 것은 매우 기분 좋은 일이지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면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평생 얻어먹기만 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죠. 자신의 마음을 담은 적당한 대접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인 중에는 부호라고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요. 보통은 제가 거의 음식을 계산하는데 1년에 2-3번 정도는 가끔은 제가 사게 해주세요 라며 저를 식사에 초대합니다. 그때는 호화롭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세련된 레스토랑으로 선택해 모든 것을 엄선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줍니다. 그 밖에도 마음에 든 가게에서 산 원두커피를 선물로 보내주거나 아까워하는 기색 없이 저에게 여러모로 마음을 써줍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할 의무는 없지만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처럼 진심을 다해 상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더욱 잘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녀는 이런 배려가 습관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이것이 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그녀에게 많은 돈이 생긴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종종 회사원들은 접대라는 형식으로 상대를 식사에 초대하지만 거기에는 어차피 회사 돈이니까 라는 마음이 깔려있기도 한데요. 그러면 비싼 음식이어도 배려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그다지 가치 있는 돈 사용법이 아닙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돈을 낼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돈이 몇 배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스스로 기쁨을 느껴 거기에 돈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감동 체험을 얻기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습관을 몸에 익히면 당신은 부자로 향하는 계단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데이트를 할 때 밥을 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는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등의 기념일에 선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이 정도 투자했으니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결국에는 연애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그녀가 기뻐해 준다면 그것만으로 좋아 라든가 선물을 받고 좋아해 주었어 기쁘다 라고 스스로 감동 체험 그 자체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사랑이 이루어져 행복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설령 그 상대와 맺어지지 않더라도 다음번에도 행복한 연애를 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정신적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 체험은 뇌를 기쁘게 해서 성장하게 하는 식량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일에 돈을 쓰더라도 감동 체험을 얼마나 뇌에 안겨주느냐로 그 사람의 성장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뇌를 감동 체험에 의해 성장시킨 사람일수록 인생의 다양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한턱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도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껏해야 10,000원에서 100,000원 정도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과적으로 그 몇 배의 돈이 들어올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 체험에 의해 뇌가 성장하는 것은 그다지 신기한 일은 아닌데요. 이것은 단순한 기억의 메커니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1789년에 일어났다 라는 지식을 단순히 암기했다고 해보죠. 이것은 뇌의 일정 부분에 보존되는 지식 기억이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기억의 구석에 매몰되어도 이상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방과 후에 첫사랑과 둑에서 공부했다 라는 체험이 결합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뇌세포는 두근두근 했다 라든가 기뻤다 등의 감정까지 포함한 방대한 정보와 외운 것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존되는 기억을 경험 기억이라고 하며 다양한 정보와 조합되어 단순한 지식 기억과는 달리 쉽게 잊지 않게 됩니다. 뇌세포를 연결하는 매듭을 시냅스라고 부르는데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뇌는 발달하게 됩니다. 즉, 먹이를 좋게 하는 것은 감동 체험을 이어가는 것으로 뇌에 비료를 주는 BDNF 호르몬을 생성해서 머릿속에 거대한 시냅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감동 체험은 성장의 근원으로서 머릿속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기쁨이나 즐거움과 결합하게 되면 뇌는 그러한 체험을 몇 번이고 반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쾌적함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어다니다가 드디어 설 수 있게 된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기어다닐 때는 바닥에서 고작 수십 센티미터 높이의 주변만 보게 되지만 설 수 있게 된다면 그 몇 배의 높이에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기에게 그 경험은 얼마만큼의 감동으로 다가올까요? 뇌는 그런 감동을 또다시 맛보고 싶기에 아기에게 서게 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는 욕구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아기는 몇 번이고 서는 것에 도전하고 드디어 안정적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머지않아 자신이 원하는 것에 다가가기 위해 걷는 법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어다닐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즉,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이렇게 넓다는 것을 알게 된 감동 체험이
일어서게 만들고 일어서서 보게 된 신기한 물건이 가지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게 되는 감동 체험이 새로운 원동력이 되어 더욱 자연스럽고 빠르게 걸을 수 있도록 아이를 성장시킵니다. 어른에게도 같은 메커니즘이 작용합니다. 돈을 쓰는 것을 감동 체험으로 인식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뇌는 당연히 그런 감동 체험을 몇 번이고 맛보게 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겠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감동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할까요? 이것이 부자가 되기 위한 돈 쓰는 습관의 비밀입니다. 돈을 사용함으로써 감동 체험을 만들고 뇌에 그 체험을 더 하고 싶다고 입력되면 뇌는 자동적으로 돈을 늘리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그것이 감동 체험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연쇄작용은 일어나지 않겠죠. 돈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예순을 목전에 두고도 왕성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가지고 싶은 것을 단순히 추구하고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무엇을 원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득이 되는 것이라든지 도움이 되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자신만의 장난감을 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솔직히 당신은 원래 부자니까 롤렉스 시계 같은 거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잠시 옛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20대였을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한 제약회사의 초청을 받아서 홍콩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나간 해외였죠. 거기서 저는 운명적으로 롤렉스 시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롤렉스 시계를 실제로 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최고급 시계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돈이 없던 제가 롤렉스를 가진다는 것은 꿈을 넘어선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롤렉스 시계의 당당한 품격과 세련되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자마자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 시계를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제 능력선에서 살 수 있을 만한 롤렉스 제품이 없는지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던 시절이라 해외에 자주 가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만한 롤렉스 제품이 없는지 묻고 다닐 수밖에 없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드디어 제가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한 버전의 롤렉스 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계는 70만 원으로 그 당시 제 월급이 20만 원이었으니 몇 개월분의 월급을 모아야만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뭐야 그 시계? 라며 깜짝 놀랐죠. 물론 롤렉스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 거기다 한동안은 식사 비용을 아끼는 등 절약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계를 차고 있으면 가슴이 펴지고 당당한 자세가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머지않아 롤렉스 시계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시 몇 개월분의 월급에 달하는 70만 원의 큰 투자를 통해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때 저는 꿈은 꼭 이루어진다라는 증명서를 손에 넣었습니다. 만약 이때 나에게는 너무 비싼 물건이야 라고 생각해서 포기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의 성공을 손에 넣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원하는 것을 마음껏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계든 구두든 가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저처럼 차를 가지고 싶어 해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것이 정말 대단한 가치의 물건이라면 손에 넣을 때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저 여러분이 그것을 손에 넣은 모습을 몇 번이고 상상하며 언젠가 손에 넣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린아이의 마음에 불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꿈이 움직입니다. 저는 대부호처럼 살면서 귀족처럼 즐길 거야 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차를 가질 거야 라거나 언젠가 바다가 보이는 저택에서 살 거야 라든가 롤렉스 시계를 가질 거야 라고 질리지 않고 말해왔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돈 걱정을 하기도 하고 불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원하는 것이나 되고 싶은 것을 입버릇처럼 말로 내뱉습니다. 그 순간 꺼져있던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다시 켜지고 저의 꿈 실현 프로그램은 중단되는 일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로 내뱉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허풍쟁이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사면 누군가가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그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야? 라고 의의를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괜찮아. 이 몇 배의 돈을 벌 거니까 아무 걱정 없어. 그렇게 입 밖으로 내므로써 정말로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빅토크의 습관으로 알려진 성공 노하우가 있는데요. 빅토크란 말 그대로 호언장담을 말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들더라도 나는 크게 성공할 거야 라든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은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말이 자율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인데요.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입버릇처럼 단어를 계속해서 재차 반복하며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하루를 만들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도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점점 꿈에 가까워지고 있어. 하고 입으로 뱉어보세요. 가능하다면 그 말은 잠들기 5분 전, 졸려서 꾸벅꾸벅할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리적 메커니즘상 뇌에 정보를 입력하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돈을 잃어버렸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한 날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도 부자가 되기 위해 최고의 하루를 보냈어. 점점 더 나는 꿈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말해보세요. 뇌는 현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좋은 정보를 뇌에 보내 자율신경계가 부자가 되는 것을 설레어하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처럼 뇌가 즐거워하는 이상 돈은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절대 의심하지 말고 당신의 뇌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토 도미오 저자의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과 함께 했습니다. 보통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 돈 나가는 생각을 하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지나칠 때가 많은데요. 내가 강하게 욕망하고 생각만 해도 설레는 것에 돈을 써도 그 후에 질러버렸네. 이제 어떡하지? 하는 후회와 죄책감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돈을 밀어내는 행동이 되겠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돈 쓰는데 좀 더 신중해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욕망하고 사용하면 행복을 느끼는데 돈을 쓰는지, 그냥 다른 사람이 사니까
남들의 시선 때문에 갖고 싶은지 하고 싶은지를 한 번 더 생각하며 돈을 사용하니 정말 설레는 곳에 돈을 쓰면 그 돈이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돈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되게 잘 깨우쳐줬던 책이었어요. 그리고 돈 쓸 때 더 즐겁게 쓰게 되고 후회하지 않게 되었어요. 책에는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돈을 대하는 방법이 저자의 생생한 경험과 함께 담겨 있는데요. 가독성도 좋고 재미도 있어서 내 꿈을 이루며 현명하게 인생을 누리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설레고 행복하게 돈을 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